제가 정의당을 뛰어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두 개의 사건인데, 일명 메갈리아 사태라는 거하고 진보결집,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믿어왔던 진보적 가치가 깡그리 무너지고 있는 걸 제가 정의당에서 봤죠. 그냥 신경 끄고 살려고 했는데 내 승질을 벅벅 긁더라고요. 자, 이제 그 메갈리아 사태라는 거, 그거 이제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으로, 클로저스란 게임의 성우 교체 사건으로 촉발된 사건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게 뭐야 그러실 거예요. 대단히 정치적으로 보면 마이너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때 이제 저는 워마드, 메갈리아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일명 페미를 발견을 하게 됐죠. 대한민국의 페미들, 아니 저도 페미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극단주의적으로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페미 운동의 그 극단성에 대해서 진보들이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심상정 대표가 그때 이제 PD 계열들, 진보신당 계열의 PD 계열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보결집이라는 걸 하는데, 그 와중에 참 솔직히 말하면 좀 역겨웠어요. 그래서 와, 내가 알고 있던 진보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PC주의와 주체사상, PC주의,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포함되어 있는 그 환경 페미 뭐 이런 몇 가지, 그 동성애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러면 그런 운동까지 해서 제가 진보가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언더도그마. 약자와 소수자를 마치 선으로 보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시작은 이제 정의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의당에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해온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안철수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 지지 선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 안철수 디스하던 놈인데 어쩌고저쩌고. 네, 디스했었습니다. 아니라고 안 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영원히 지지한다. 이런 건 여러분 제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사전에 그런 거 없고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때까지 이 정치판에서 스피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순딩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 하면 신사적이기도 해서 이 판때기에서 못 펴낼 분위기인 것도 같아서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3개월짜리 단기 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도 다음 대선에도 뭐 다다음 대선에도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지 어떨지는 안철수 대표 하는 거 봐서죠. 저는 우상숭배적 차원은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안철수 지지자들도 우상숭배하고 좀 거리가 먼 분들이죠. 자, 저는 일단은 이 진보정당에서 PC주의와 주체사상이 날뛰는 거,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덮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항상 그래요. 정책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정의당에서나 진보정당에서 먼저 시작되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덮쳐오는데, 이거 PC주의와 이 주체사상이 곧 민주당을 덮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메갈리아 사태, 클로저스 게임 성우 교체 사건 뭐 이런 거는 뭐 대부분이 정말 마이너한 일에 제가 참전을 해서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의당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일베 애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냈는데, 내가 그걸 나 니네랑 안 놀아 그랬다가, 야 유튜버로 떡상할 수 있는데 이 형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나는 페미가 반대됐다고 했지 내가 그렇다고 일베 니들이랑 놀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그랬다가, 일베 애들하고도 한판 붙어서 욕 뒤지게 쳐먹고, 야 반페미 하면서 반페미면서 진보 진영이 와. 그래서 그게 신기하냐? 그랬더니 진보면 전부 다 반페미여야, 다 친페미여야 돼. 그러면 진보 중에서 반페미인 인간이 어딨어? 유시민, 진중권, 뭐 기타 등등해서 다 친페미인데 너만 이상하다고 해서, 그래 나만 이상하지 뭐.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고 뭐고 뭐 이게 먹고 살게 되는 걸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그때 1차로 모였던 구독자 다 쫓아내죠. 제 인생이 이 유튜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페미에 반대했더니 일베 애들 우르르 몰려왔는데, 일베 애들 야 너 일베 아니야 그런 거 싫어. 그러다 애들 다 쫓아내고 뭐 그렇게 처음에 한번 들어왔다 쭉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계기로 하면 나 진짜 평생 어지간하면 일반학으로 살라고 했다. 이렇게
극성맞은 정치인들하고 운동권하고 얽히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고로 이제 얼마 있다가 탄핵 사투의 전조를 파악하게 돼요. 제가 하던 일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탄핵셀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몰락을 자초한 그 친박 인간들하고 그 타락한 몇몇 애들하고 그 뭐 최순실 난리치는 거하고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지금 감지를 해요. 언론에 보도 나오지 않는 어떤 정보들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탄핵 사태의 전조를 파악해서 박근혜 정부 몰락한다고 얘기했다가 친박들한테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 얼마 안 돼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제가 했었던 말들이 전설이 되면서, 아니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방에 정치 유튜버로 떡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시민들, 그때 제가 더 웃긴 건 시민들을 조직화해요. 일명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친문 대깨문들의 시조가 되는 정치 조직이, 제가 만든 정치 조직이 그거에서 막 트위터에서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을 얼굴 까게 하고 만드는 첫 번째 사업이 됩니다. 되게 웃긴 놈이죠. 그런 놓고서 시민들 모아놓고서 한다는 게, 민주당이 주사파와 PC주의가 민주당을 덮치는 것을 막자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됐고 해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났지. 책도 쓰고 시민 조직화도 하면서 주사파와 PC주의 물결이 민주당을 덮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다시피 개박살나고 주사파와 PC주의가 민주당을 덮쳐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 격리를 반대하다가 민주당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려나고, 민주당에서 떨려나고 막 조국 반대하고 난리를 치면서 우파분들에게도 큰 성원을 받았죠. 우파분들에게도 큰 성원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일명 부정선거 논쟁을 겪으면서 또 한 번 그 우파 강경 지지 세력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하고도 충돌을 했고, 민주당 코어 지지 그룹하고도 충돌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코어 지지 그룹하고도 충돌하면서 찾아왔던 구독자 쫓아내고, 찾아왔던 구독자 쫓아내고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도 국민의힘이 부정선거파에 의해서 장악되는 걸 되게 우려합니다. 강경 친박과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권을 차지하는 걸 우려하여, 우려가 현실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보고 국민의힘 리더십이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말이죠, 현재 거의 모든 주류 정치 세력의 코어 지지층하고 각을 세우고 있어요. 시대의 역행을 멈춰야 된다. 지금 한국 정당들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시대의 역행을 하는 행태들을 하는 지지그룹과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거나 이런 걸 전에,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모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역국가, 대한민국 교역국가고 산업국가고 미국과 동맹인 국가, 이거 굳건히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생존 조건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국가여야 되는데, 이거를 기반을 망각하고 있다. 전부 다 돈 버는 걸, 주식, 부동산,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은요, 내 삶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 잘하고 주식 투자 잘하는 게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못 돼요. 누군가는 대박나고 누군가는 쪽박이 나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거는, 정치적 목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국가, 산업국가, 그 상품을 파는 교역국가, 그리고 그 시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국가 맞습니다. 미국과 동맹인 국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뭐 어떤 정치 세력이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미국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거나 산업국가, 교육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 기반을 유지하는데 어떤 정치 세력이 관심이 있죠?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고 급격한 노령화가 되고 있으며 교육이 숙련 노동자를 길러내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제도가 산업 기반인,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은 숙련 노동자예요. 숙련 노동자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기술이 이전되지 않고 고소득에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요. 평균 연령이 노동자 연령이 50대에 돼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안 뽑았잖아요. 비정규직으로만 뽑고. 그러면서 새 대물림이 안 됐죠.
다 개인적인 대물림만 생각하다가 국가의 대물림이 실패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냉정하게 얘기해요. 망하고 있는 나라고, 미중 패권 갈등의 상황에서 중국 패권이 대한민국을 덮쳐오는 걸 경계하는 것도 정치 세력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중국이 뭐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도 안 바래. 미국 정도만 민주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국은 대단히 반민주적이고, 외교도 대단히 대국인이 소국인이 이러면서 국가 간 등권을 표면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금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산업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게 자기들과 산업 경쟁을 하는 국가로서의 기반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다 까먹고 지금 교육제도도 개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 없고 그냥 다 자기가 무엇이 되는, 자기 새끼가 무엇이 되는 걸로 쭉 해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재, 맨파워, 국가의 맨파워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파워 측면에서 보면 출산율도 무너져 있죠. 노동제도로도 봐도 젊은이들이 숙련 노동자가 되고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한 개념이 완전 상실되어 있죠. 자, 저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상정치입니다. 최근 10년의 정치에 있어서 인물 중심의 박근혜라는 우상, 문재인이라는 우상을 본,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지지자들에 의한 광신의 정치였고, 그 측근들의 부패의 정치였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데 문재인과 박근혜에게 완벽한 인간의 연기를 시키고, 그 두 연기자를 꼭두각시로 세운 측근들은 있는 대로 부파해서 대한민국의 이권을 빼먹는 정치. 지난 10년의 정치에서 양 당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어요. 서로가 적대적 공전을 하면서 제 이겨야 되지 않냐라는 논리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건 두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지금 법치국가로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이쪽 중도 세력이 가능성을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느냐 아니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실패하면 윤석열 총장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다시 양당 정치로 가고, 양당 정치로 가면 이 유튜브 분위기에서도 아시겠지만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우고, 그리고 뭐 이런 진영 논리만 강화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제사와 우상숭배가 결국은 코인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강화되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담론, 정책 담론은 완전히 실종될 겁니다. 저는 시민들의 판단, PC주의에 쩌든 사람들, 박근혜 숭배와 문재인 숭배에 찌든 사람들한테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산업국가, 교역국가, 미국과의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이 흔들리는데 니들 뭐하고 있냐.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해오던 모든 근간이 뿌리채 뽑힐 수 있는데 다들 머저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싶습니다. 안철수지를 왜 지지하냐고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거의 모든 지지 그룹에 조금씩의 지지를 받고, 또 코어 그룹들의 강렬한 안티를 받으면서 여기서 뭐 13만 5천 육박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저는 한쪽에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막 우리 편을 들어줘야지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파지, 정의당 파도, 민주당 파도, 국민의힘 파도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 그렇다고 지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길 바라고 정치를 잘하시길 바라고요. 잘못하면 또 뭐라고 지랄지랄 할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권력을 만드는 거죠. 우린 투표를 해서 권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권력이 폭주를 하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아니게 굴면 주저앉힐 수도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시민들이
권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권력은 시민사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회가 하기 위해서 저는 제 노력을 다할 거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